因为无人机的弹射它需要这个能量可调，如果无人机机体强度不够，按照一般的战机弹射，有可能会出现结构的损坏。那么今后这条两栖攻击舰就会变身全球第一艘无人航空母舰。 중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신의 한 수. 그러나 한국이 만든 반전에 경악하다. 미국을 대항해 세계 해양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드디어 칼을 꺼냈습니다. 지난 28일 중국은 최신형 076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하며 수천함으로 명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고작 강습 상륙함 하나 진수한 것 가지고 뭔 난리냐 하실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 상륙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히든 무기로 꼽고 있습니다. 미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의 역습을 막아낼 미국의 유일한 전략적 카드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중국의 강습 상륙함 스천함, 사실상 배수량만 4만 톤 이상으로 경항공모함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길이는 260m로 미 해군의 최대 상륙함인 아메리카급과 일본의 헬리콥터 모함인 이즈모급보다도 길어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또한 특이하게도 상륙함 최초로 전자식 사출 장치 이멀스도 장착하고 있어 짧은 갑판에서 함재기 이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위 이멀스는 지난해 진수식을 마친 중국의 대형 항공모함 003형 푸젠함에 탑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모델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의 새로운 군함들이 배치되면서 미국 또한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355척의 전투함을 보유해 296척을 보유한 미 해군을 규모 면에서 이미 앞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이 296척의 전투함을 전 세계에 분산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함대가 대서양 태평양 방면에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 미 해군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죠. 더욱 큰 문제는 미국 조선소들이 군함 건조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건함 사업은 중국을 따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1년 국방 예산에만 1000조를 사용하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인데 왜 건함 사업은 뒤처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희대의 약법인 존슨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미국 국내 항구들을 이용하는 선박은 오직 미국에서만 건조되어야 한다는 법이죠. 다시 말해 예산이 많이 있어도 미국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과 건조 속도는 여전히 수준 미달이라는 것인데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하의 일렉트릭 보트와 베스아이언 웍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유퍼티 뉴스 조선소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인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의 신조함 발주 함정 유지 보수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오직 미국 정부 예산만으로도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미 업체들끼리 미 정부 사업 물량을 전부 가져와 나눠먹는 방식으로 경쟁을 할 것도 없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고 자연스레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했죠. 미국 최대의 건함 시설이라는 유포트 뉴스 조선소의 경우 자동화 로봇화된 한국 업체들과 달리 낙후된 설비를 가지고 있고 조선소 규모 역시 한국 HD 현대중공업 대비 3분의 1,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 대비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개의 인류 기업이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조량을 지니고 있죠. 특히 미 해군 수상 전투함은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이 많고 미국 조선소의 작업 효율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동률도 지극히 낮습니다. 유사시 중국과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제7함대의 경우 최대 가용 함정이 50여 척 수준으로 중국 해군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3척을 진수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연평균 1.13척 정도에 불과하여 그 차이만 8.2배에 달합니다. 이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자국 우선주의를 그토록 강조한 트럼프가 미국 조선업계 지원이 아닌 한국과의 건함 협력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군함을 서방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나라인데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작심하고 해군력 팽창에 나설 경우 미국은 이지스 호위함 건조는 물론 제7함대 수상 전투함들의 MRO를 한국 조선소들에 의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악법으로 여겨진 존슨법의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입법부인 상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했고 하원 역시 공화당의 과반 확보 또는 다수당 지위 확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파벌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여졌는데요. 지난 23일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범위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MRO에서 나아가 상선 건조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최근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주선소를 인수했는데 국내 업체가 미국 주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미국 내 주선소 매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필리 주선소는 미국 동부 연안 해군기지 3곳과 인접한 민영 주선소로 건조 도크가 미국 내 최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최신 설비를 갖췄는데요. 실제 미국 내 80% 이상 주선소는 1970년대에 지어졌고 필리 주선소는 1997년에 지어졌습니다. 하나그룹은 이 주선소를 북미 시장에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우선 기존 도크와 하나오션이 보유한 친환경 선박 생산 기술을 결합해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북미 시장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레 미군 함정 수주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군 함정 건조는 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해외 주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군 군함 제작 주문을 수주하려면 필수적으로 미국 현지 주선소를 인수해야 하는 셈인 것이죠. 하나오션은 이곳에서 군함 건조도 가능하도록 향후 추가 설비 투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중국의 복사 붙여넣기급의 군함 건조 능력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 CCTV 산하 군사 채널에서 패널로 참가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 두문용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문용은 이번에 진수한 076형 강스 36함의 캐터펄트를 두고 무인기 전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因为无人机的弹射它需要能量可调，那如果无人机机体强度不够，按照一般的战机弹射，有可能会出现结构的损坏。如果能够把我们现在珠海航展这么多攻击型的，包括侦察型的无人机在076上通过电磁弹射升空，那么今后这条两栖攻击舰就会变身全球第一艘无人航空母舰。 这样它的打击范围和打击效果将会明显提升、明显发展。 말만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오히려 이 발언을 통해 중국이 자랑하는 캐터펄트의 한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076형의 무인기 사출 테스트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003형 항공모함에서의 전투기 사출 테스트는 진수된 지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대로라면 진수가 더 늦은 076함의 무인기 사출 테스트가 오히려 더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중국 캐터펄트가 지니고 있는 출력량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076함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식 캐터펄트 이멀스는 003형 항공모함에 우선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델과 같은 버전입니다. 이멀스는 장점이 많은 최신식 사출 장비이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이멀스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던 A4W 역시 열출력 550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인데 이마저도 이멀스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이죠. 그러나 중국 076형은 2개의 가스터빈과 6개의 디젤 엔진으로 총 78MW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항모 추진용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를 발전기로 돌려 항모의 레이더 및 전자장비, 기타 생활용 전력 수요를 충당한 후 남은 전력으로 이멀스를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076함과 같은 급의 미국 아메리카함이 확보한 전력량이 178MW 정도, 42,000톤급 샤를드골함이 211MW, 70,000톤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MW, 30,000톤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보면 이멀스를 장착했다는 중국의 076함의 78MW, 003형 푸젠함의 164MW는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금세 깨달을 수가 있죠.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 이멀스 1회 사출 때 100MW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푸젠 항공모함이 왜 그동안 실제 전투기를 가지고 이멀스를 가동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굳이 경량 무인기에 이멀스라는 사출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업체들에게 요구하였고, 중국 조선소들은 겉보기에는 미국과 견줄 수 있을 만한 빛 좋은 개살구들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선전, 선동식 군사 팽창 전략은 결국 최종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항모를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할 전단들은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전에 항모의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제약을 받아 결국 전단 모두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이 중국했다. 오늘의 한 줄 평. 뭐 이렇게 말하면 중국 해군을 무슨 머저리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